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혜택이 커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폭탄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가입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디컬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이번 발표의 배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선에서 정체돼 있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의료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문재인 케어를 살펴보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네.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와 간병에 대한 보험 적용, 본인 부담 상한액 하향,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줄어들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어들고 네.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숫자로 따져보면 2015년 기준으로 50만 4천 원에 달하던 부담이 41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했던 환자 수는 39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저소득층도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항목에다가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하지만 복지부는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10년간 보험료 인상 폭을 3.2%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때문에 몇몇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평범한 직장인이 내야 할 건보료는 현재보다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 보수가 329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3% 인상 때 보험료 부담은 현재 월 10만 674원에서 네. 10만 3,635원으로 월 2,961원이 오릅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반대 입장부터 보면 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 협의회 등은 반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누적된 저수가로 진료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인데요. 네. 이를 풀어보면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해결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 왜곡과 의료 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고질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럼 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한의학계와 치의학계는 지금 현재 진료 활성화 기회라며 박수치고 네. 있습니다. 한의학계가 말하는 핵심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보다 폭넓은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그리고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치의학계는 어떤가요? 치약계도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가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뭐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이 비급여 항목이 축소가 되게 되면 실손보험이 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앵커님처럼 지금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 이제 뭐 상품 자체도 소멸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줄어서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죠. 그렇죠. 하지만 실손보험 수요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보장률은 70%.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MRI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 개 기준 비급여는 곧바로 급여로 전환되지만 나머지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한 후 3년에서 5년간 평가를 거쳐 급여로 전환하거나 보장에서 제외할 방침이기 때문에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미미한 단독 실손 보험 상품 정도를 제외하면 대규모 가입자 이탈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디컬 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